라이!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 재수 사실 고민 너무 많이 되잖아. 근데 막상 그거에 관련해서 물어볼 사람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선생님이 사실 인스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수 관련된 Q&A를 받았거든. 근데 선생님이 혼자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직접 경험했었던 선배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언니 오빠를 한번 초청을 해봤고 따끈따끈한 현장 조교.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현장 조교를 합류하게 된 봉현지 조교라고 합니다. 저는 현역 3등급에서 민정쌤을 만나고 재수 때 98점 100분이 100을 받았고요. 현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23학번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짝만 나와서 본인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게 어깨래. 아니 너무 아까워. 잘생겼거든. 궁금해? 현강화. 지난 몇 년간 제가 현장에서 남자 조교를 잘 안 썼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남학생 오빠 조교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도 조교고요. 현역 때 인강으로 수강하다가 이제 재수 때 현강 들으면서 한양대 입학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총 2개로 준비를 해봤어. Yes, No 특집. How to.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요렇게 오늘 총 1탄, 2탄으로 한번 나누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es, No 특집의 질문 첫 번째. 빠밤. 같이 해줘. 빠밤. 형아 왔을 때 없잖아? 그럼 짝인 거야? 첫 번째 질문. 재수, N수 할까요, 말까요? 하나, 둘, 셋. 오, 다 오야? 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우선 작년에 재수를 하고 올해도 3반수를 했는데 맞아. 이렇게 N수를 하면서 사실 늦었다는 생각에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수험생을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고 저에게 결국은 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수, N수도 추천을 합니다. 그 애들이 나한테 그 말 많이 하거든. 해볼 만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많은 걸 배운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거든. N수만큼 이렇게 살면서 심리적인 크게 압박을 받는 일이 잘 없잖아요. 고3 때도 물론 그렇지만 아무래도 더 불안하고 그치. 더 왜냐하면 늦었다고. 고3 때는 누구나 다 같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재수부터는 성인이 됐다라는 생각과 내가 이제 선택해서 할 문제니까 훨씬 압박감이 크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나를 이렇게 잘 돌봐가면서 해야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약간 수험 생활을 좀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라고. 너 학생 때 다 했던 얘기 이 새끼들아. 처음부터 하지 마. 나는 어떤 때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힘든 걸 좀 극복해 나가는구나. 나는 어떨 때 슬럼프에 빠지는구나. 나는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는, 그래서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라서 했으면 좋겠다. 어때, 현도는? 저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게 후회가 남거나 좀 여지가 남으면은 이걸 좀 찌꺼기 남지 않게 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느낄 수 있는데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사회에 나가서는 실수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 고3의 발자취를 다시 재살아가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아. 약간 난 인생의 오답 정리라고 생각해. 그게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재수할 때도. 맞아. 그런 후회를 되게 오래 하더라고. 쌤 친구도 내가 그때 뭐 이거 했었으면 뭐 어디 갔을 텐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현역으로 갔고 담임쌤이 그냥 추천해주는 학교로 갔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막상 학교를 합격했을 땐 되게 좋았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어도. 근데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한 번 더 할 걸. 그때 이렇게 약간 그런 아쉬움의 감정이 남는다는 거지. 나도 뭐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고민한다면 나중에 그때 할 걸 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가 할 만큼은 해봤다라는 게 길고 긴 인생에서는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뭐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고민도 하더라. 재수할까요? 반수할까요? 그거랑 관련된 글들도 많이 올라왔거든. 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딱히 가고 싶은 대학 목표가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재수하면 위험할까요? 반수가 낫겠죠? 아니면 뭐 재수와 반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뭐 재수가 나을까요? 반수가 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재수할까요? 반수할까요? 이런 고민이거든. 재수는 O로 표시하고 반수는 X로 표시해볼게. 하나, 둘, 셋.
오, 다 달라. 일단 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 이제 학교를 가. 왜냐면 1년을 오롯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왜냐면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학교를 가. 근데 막상 이 학교가 내 마음에 쏙 들진 않아. 그러니까 반수할까?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열심히 못하고 그래서 1학기는 1학기대로 날려 등록금과 시간과 이런 건 이거대로 날리고 근데 또 그게 있잖아 대학 가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잖아 그래서 너무 술 처먹고 놀다 보는데 또 막상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6월달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막상 반수를 나는 그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거의 막 7, 8월이 돼서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왕 할 거라면 반수보다는 재수가 낫지 않나라는 뭐 이건 내 생각인 거지. 그럼 현도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친구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닌 상태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도 딱히 어떤 대학을 가겠다 이런 목표는 없었는데 분명한 마지노선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목표도 좀 불분명하고 흐릿하다면 입시판이 아니라 좀 다른 데 공기를 쐬보는 거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폐쇄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입시라는 게 그치. 일단은 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거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목표가 없는 상태라면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길도 보이고 하지. 그치. 막상 또 대학 가서 전공 수업이 나랑 생각보다 되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혹은 대학에 가서 어떤 외부 활동을 하다가 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안 맞아서 진짜 반수해야겠다라는 더 확신이 들 수도 되려 있고 더 확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이 보일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뭐 마지노선이나 뭐 목표나 뭐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 대학을 가서 지금의 흐름을 한번 끊고 새롭게 해보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다. 현지는 왜 이렇게 세모했어? 저는 실제로 생재수도 해봤고 올해 3반수도 했었는데 그치. 그런데 이게 딱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그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반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게 되고 생재수를 했을 때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재수가 있고. 성공 확률이 더 높아? 어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7월부터 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으니까 막 급한 마음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거. 그런데 반수를 하면 이제 걸어놓은 대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돌아갈 학교가 있잖아요. 생재수를 하면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작년에 걸렸던 대학보다 입결상 낮은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많은 과제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수를 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안정감이 있는 그럼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냥 냅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안전하게 학교를 걸어놓고 하는 게 나을 거고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완전 고라죠. 스파르타가 필요한 그런 친구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잘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 약간 이런 추가적인 질문도 있어. 재수나 반수를 결심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뭘까요?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재수 시작하기 전에 좀 행동강령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행동강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수능 끝나고 재수가 확정되고 난 그 과도기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영국을 갔다 왔는데 꽤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2주 정도 있다 왔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한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재수가 전 선택은 아니고 세상에게 강요당한 기분. 근데 이제 영국 여행을 떠나면서 좀 생각했던 게 절대 입시에 대한 정보를 여행 가서는 접하지 말고 그거와 관련된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확실히 기분이 환기가 되고 그런 원동력 확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절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너가 생각하는 재수 시작 전 행동 강령은 한 번쯤은 단절을 좀 해라. 네. 약간 뭐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게 여행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일 수 있을까? 그냥
집에 있어도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연락들을 아예 안 보고 좀 디톡스 한다시피 보는 디지털 것도. 디톡스 요즘 네. 많이 하잖아. 네. 현지는 뭐 재수나 반수 열심히 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 만약에 N수생이라면 1년 더 도전하길 잘했다. 혹여나 결과가 생각만큼 안 나오더라도 나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남는 거는 약간 결과보다는 되려 과정인 경우들이 많더라고. 되게 이상한 말인데 네. 막상 이쪽 판에 오래 있어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뭐 그때 그렇게까지 해봤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인 재수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볼게. 생상수 고민 중인데 이번에 하게 되면 부모님한테 손을 못 벌릴 것 같아서 알바해서 하는데 알바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OX 한번 손 들어볼게. 하나 둘 셋. 처음으로 의견이 통일되었어. 왜? 저는 사실 이렇게 알바를 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할 수가 없는 학생이고 너는? 저도 정보가 없어요. 나도. 근데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머리로는 알바하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머리로는 되는데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럴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게 가장 큰 문제여서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라면 차라리 좀 뭐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초반에 알바만 해. 그래서 엄청 돈을 모아놓고. 그렇지 모아놓고 학기 중에는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는 이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공부만 해도 힘들었지 작년에. 네. 맞아요. 너의 작년에 몸 상태는 어땠어? 많이 허약했어요. 많이. 너는 어땠어? 저는 일단 엄청 예민해져서 소화 불량에 위가 안 좋아서 되게 아프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알바까지 같이 그거 진짜 너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부모님 더 이상 손에 벌리기 힘드니까 내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 이게 너무 예쁜 마음이고 너무 기특한 생각이긴 한데 그거를 계속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아. 이 질문도 올라오더라고. 독학 재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재수학원 안 가면 망한다고 겁져요. 꼭 재수학원 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제가 독재를 했었어서 너가 독재.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윈터스쿨처럼 관리형 독서실 그런 느낌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느낀 게 강요 받든 안 받든 딱 제가 할 만큼만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 때문에 그지 같은 성향이고. 가든 안 가든 똑같겠다 싶어서 독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필요한 거는 예민성인데 이게 자기가 좀 효율이 안 나거나 아니 좀 흐트러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예민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민하다는 건 성격이 예민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어떤 현재 상황에 점검하고. 대해서 되게 명민하게 촉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네, 제 친구 중 한 명도 독재를 하다가 좀 중간에 이제 안 되는가 싶어서 이제 바로 학원을 들어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게 좋고 정리하면 독재를 할 거라면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의 진도 상황과 나의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민하게 촉을 세우고 맞아요. 그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바로 방법 바꿀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필요하다. 뭐 기상 인증 오픈 카톡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현강 와서 플래너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치. 아니면 아예 학원을 들어가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저는 독재하기 전에 그런 재종반이나 이런 기숙사 시간표들을 다 알아봐서 그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이렇게 짰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내 생활을 좀 루틴화 시키거나 하게 오래 지켜지진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계속해서 좀 게을러지지 않는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현지는? 저는 이제 조건부 5인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학 재수를 이제 잘하려면 자기 통제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갖춰져 있는 친구나 이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해내본 그런 친구에게 더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좀 자기주도적 학습이 좀 몸에 익은 이런 학생들이 독재가 좀 나을 것이다. 둘 다 뭐 비슷한 이야기네. 그리고 제가 재수 때 이제 6월 정도까지 독재를 하다가 학원으로 들어간 건데 사실 이제 독재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근처에 학원 중에 성적이 안 돼서 독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6평 성적을 최대한 잘 받아서 그 성적으로 받아주는
해주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평을 목표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공부할 때는 어떤 좀 이렇게 잘라주는 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이거 좀 현실적인 고민인데 친구들과 연락을 끊는 게 나을지 고민돼요.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까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미쳤네. 저는 이제 친구 한 두세 명 정도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N수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친구를 안 사귀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인 고립이 있어서 힘들어. 네, 맞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저도 좀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어차피 재수 생활 내내 공부로 다 채울 순 없잖아요. 분명히 빈틈이 생기는데 그 빈틈을 잘 메워주는 것도 재수 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친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고립에서 좀 벗어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분명히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는 게 나 그럼 좀 궁금해. 너가 연락했던 친구들은 대학생이야? 아니면 같이 재수하는 친구였어? 대학생도 있고 재수한 섞여 친구들도 있었고, 있고 너는? 섞여 있었어요. 아, 너는? 저는 다 대학생 친구들이었는데 다 대학생 친구들이었어? 친구들이랑 가끔 해주는 응원이나 그런 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돼서 그럼 막 친구 계속 술 먹으러 나오라 그래. 그러면 이상한 친구인데. 사실 애들이 되게 고민하는 이유는 응원을 해주고 네. 뭐 이렇게 하는 친구였으면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인스타로 자기 술 마시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약간 맞아요. 그런 연락을 고민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인스타를 끊거나 근데 잠깐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해. 여기서 이제 친구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필요는 난 없다고 생각해. 대학 가면 또 새로운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맞아. 과목 선택. 화작에서 엄매로 바꿀까요? 하나, 둘, 셋. 바꾸려면 보통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엄매는 문법이 너무 시간이 많이 든다던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시간만 충분히 있다면 그 바꾸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죠. 뭐 국어에서 엄매 화작 바꾸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엄매에서 화작으로 넘어가는 건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화작에서 엄매로 이렇게 오는 거는 분명히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뭐 지금은 조금 여유롭고 하니까 뭐 할 수 있지 해도 여름쯤 되면은 그때 그냥 바꾸지 말고 그거 유지하고 다른 개념 공부 더 할 걸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화작에서 엄매로 바꿨다 그래서 확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빡 뜨진 않는단 말이에요. 표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엄매로 가는 거라면은 좀 비추인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사실 표점이 한 4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이번 수능도 살펴보니까. 정시 원서 쓸 때는 큰 점수 차이긴 한데 우리는 국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수학, 영어, 탐구 뭐 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재수했을 때 되게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내가 11월 달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과목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볼 수 있다는 게 난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작 엄매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 과목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 마지막 예스노입니다. 성적 상승이 가능할까? 하나, 둘, 셋! 분명히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막 질질 끄는 것보다 빨리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딱 한 명 찾아서 그 커리큘럼만 딱 따라가는 거예요. 손동작 유튜브나 뭐 이런 커뮤니티에 온갖 정보들이 많잖아요. 좀 맞아. 그런 거에 계속 끌려다니기보다는 그냥 진득히 앉아서 딱 한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일단은 빨리빨리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국어는 좀 방법론적인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막 진짜 하다못해 지문부터 보는 게 맞다, 문제부터 보는 게 맞다, 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잖아.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것저것 찔끔찔끔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난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는 어떤 학생들이랑 잘 맞아? 고등학생한테 근데 진짜 좀
쌤 듣는 애들 성적대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 확실히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노베로 시작하는 애들도 맞아. 있고. 결론적으로 성적은 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오르기 위한 방법론적인 걸로 들어가자면 만약에 노베라면 가장 필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단 뭐 맛보기 강의나 맞아요. OT나 이런 네. 것들을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에게 좀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개념 강의를 듣는다면 들은 것만큼 복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좀 풀커리를 따라서 잘 정리를 한다면 분명히 성적 상승은 될 것이다. 그쵸. 라는 이야기. 오, 근데 찍으면 괜찮지 않아?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협박했거든. 그지 같으면 영상 안 쓸 거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이렇게 해서 yes, no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